자, 그런데 특검이 최근 박영수 특검이요. 최근에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있잖아요. 윤석열 팀장이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을 모처에서 아주 장시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특검팀에 전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즉 사망한 후에, 서거 후에 최태민 일가로 뭉칫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영수 특검은 이에 대해서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면 그게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봐야 한다. 이제 송 의원님, 네. 박영수 특검이 일단은 아직은 초반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의 갈증을 좀 해소해준다. 지금 이런 느낌도 받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최태민까지 지금 정조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민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원료죠. 네. 물로 치면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아하. 물이라면 물이 내려올 때는 항상 물의 줄기에 시작이 있습니다. 저걸 치지 않고서는 나머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 최순실이란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땅에서 솟아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관계를 가진 기원이 어디냐면 최태민 씨부터 그러네요. 시작되니까. 아하. 그리고 최태민의 자식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근거가 어디냐를 찾으려고 해도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꼭 최태민과 박 대통령의 과거사를 뒤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박 대통령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자기의 부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아하. 그리고 그게 어떤 연계고리로 지금까지 40년간 네. 연계돼 왔으니까 네. 시작을 저기서부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윤 검사님이 굉장히 정확한 파악을 해서 네. 지금 뭐 실마리를 정확하게 아하. 중도에서 자른 게 아니라 시작부터 바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거죠. 시작점을 아주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고 정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어허. 은행 계좌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 대통령이 쓰는 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하. 박 대통령이 현찰을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닐 거고. 네. 그럼 박 대통령 주변에서 박 대통령을 계속 그 관리하듯이 해왔던 최순실 일가가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 일상사부터 시작해서 박 대통령이 나가면 어디서 입을 옷까지 다.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게 다 이미 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박 대통령 계좌도 없고 그러면은 네. 그 돈이 누구한테서 흘러나온 거냐? 네. 자연스럽게 최태민 일가의 돈과 박 대통령의 돈이 같은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 돈 걷는 방식이 이 예전에 최태민이 새마을봉사단에서 기업들한테 돈 걷는 방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 아하. 그 방법이 똑같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 대통령 일상사를 다 관리했던 게 네. 최태민 일가였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어딘가 돈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최태민 일가 돈으로 쌓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박 대통령과 같은 호주머니더라. 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 계좌나 그 주머니를 털면 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훨씬 더 쉬울 거다. 네. 특검은 그렇게 보고 그걸 건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특검이 정두원 전 의원을 만난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두원 전 의원 당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이 MB 즉 이명박 캠프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검증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보세요.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 박근혜 대표를 많이 좋아했던 분들도 밥도 못 먹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황 소장님. 네.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최태민 관련 사안을 폭로했던 김효영 목사, 네. 또 그에게 자료를 줬다고 하던 또 정두원 의원 보좌관 김모 씨, 네. 또 그 옆에 특보하던 임모 씨 이런 세 사람이 아마 사법 처리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정두원 의원이 그만큼 그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의 이 선봉에서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은 뭐 아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특검이 이번에 이제 최태민을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이용만 당하기만 했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 아하. 그 이용만 당했다면 너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최순실과 박근혜, 최태민 이런 관계들은 이 뭐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도 네. 어떤 그 이해 공동체적 관계, 즉 네. 공유하는 관계였지 않냐라는 것이 특검의 지금 의심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최태민 때 그 이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로 있을 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는 부분에서 박 네. 대통령이 그 부분에 얼굴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영남대학에서 또 어린이회관 유경재단에서 뜯을 때도 또 얼굴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로 두 군데 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대통령이 되어서 최순실이가 똑같은 역할을 하다가 지금 물러났거든요. 네. 이석수 감찰관은 또 이렇게도 지난번에 청문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일이 중간에 드러나지 않고 진행이 되었으면 네.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께 되었을지도 모르고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가 사후적으로 이 소유권을 놓고 트러블이 생겼을 네. 수도 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삼자 뇌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단지 최순실이 돈을 받게 도와줬다. 네. 그런 단계를 넘어서 옛날부터 같이 해오던 방식이 네. 자, 박 대통령은 앞에 간판을 써주고 건의를 마련해주고 그걸로 돈을 걷어서 최순실과 최태민이 가지는데 이 부분은 옷을 사준다든지 이번에도 뭐 4,500만 원 옷을 사줬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태로 네. 봤을 때 네 것 내 것이 없이 아하. 사실상 진전이 되고 네. 박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네. 지불하지 않고 또 선거 때도 돈을 줬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통해서 서로 돈이 얽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싶은 거죠. 1993년 월간중앙 11월호에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가 실립니다. 1993년 월간중앙 11월호입니다. 1974년 최태민 일가는 불광동 단칸방에 전화기도 없이 빈곤하게 살았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최순실 자매는 빌딩 부자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득 씨는 1985년 삼성동 빌딩 구입, 현재 시세는 290억 정도. 최순실 1985년 신사동 빌딩 구입, 현 시세 150억. 최순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8년 당시 30살인데 1988년에 반포동 상가 구입, 현 시세 99억 원. 89년에 청담동 빌딩 구입, 현 시세 200억 원대. 80년대 당시 고작 나이가 20대에서 30대 나이밖에 안 되는데 빌딩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조 변호사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당연히 있죠. 20대에서 무슨 돈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특별하게 뭐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이런 그 자금이 생겼던 부분을 좀 역추적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연히 그 조사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당시에 세무조사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으니까 네. 아마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이 재산들이 어떻게 축적을 했는지 들여다본 그 자료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산 의혹에 관련돼서 규명하고 싶다면 그 자료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네. 분명히 관련돼서 조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찾아본다면 최 씨들이 최 씨 자매들이 20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돈이 어디서 나서 그 강남의 알짜배기 땅들을 건물들 다 사들였는지 그 어느 정도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요. 최순실 자매들의 돈이 지금 보유한 자산이 3천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대한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 최 씨 자매들이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 최소한 금리 5%만 수익을 잡아도 대략 연간 50억 원의 돈이 생기는 거고요. 이 정도로 5년만 하면 250억씩 쭉쭉쭉쭉쭉 돈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억이 되는 건 식은 죽 먹기가 이 최태민의 딸들, 최순실 자매들은 돈을 식은 죽 먹기처럼 돈을 쌓아놓는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뭐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뭐라고 할까 순간적으로 답을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면 이런 사고와 이런 형태로 살 수 있을까? 사실 3천억이라는 숫자는 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네. 발로 취재를 하고 그 등기부 등본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현 시세로 계산을 하니까 약 3,240억인가 네. 이렇게 나온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허하게 뭐 소문에 떠도는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런 돈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모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네. 재테크에 뛰어난 사람이라 하지만 네. 사실 이 과정 자체 시드마니부터 시작해가 종잣돈부터 시작해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부정하고 뭔가 제대로 안 된 네. 아까 황 소장이 설명한 것처럼 네. 뭐 상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누굴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한다. 그런 체제가 없이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 체제 속에서라도 네. 이렇게 몇십 년 사이에 20대가 돈을 수천억을 만들 수 20대부터 시작해가 수천억을 만든다라는 네.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죠. 네. 황 소장님. 네. 예, 최순실이요. 뭐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안 줬을 거라 봅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그 받았다 하니까 김영재 이 성형외과에 현금으로 8천, 네. 고영태한테 가방값과 옷값으로 4,500, 뭐 재료비도 뭐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순실이 막 돈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네. 저것도 현금으로만. 네. 또 무슨 직원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현금을 냈다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또 직원들한테도 봉투에 돈을 넣어서 뿌렸다지 않습니까? 현금만 5만 원짜리로 항상 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의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를 봤을 때 네. 돈이 과연 하수분처럼 어디에서 그렇게 나올까요? 아하. 그러면 지난번에 최순실이 한 31시간에 귀국해서 네. 은행에 돌면서 돈을 갖다가 뭐 5억인가 얼마를 네. 찾았다고 안 했습니까? 네. 아마 변호사들 성금 주려고 찾았겠지요. 그렇다면 최순실은 얼마만큼의 돈을 도대체 굴리고 있는 것인가? 아하. 그러면 최순실이 과연 이번에 드러난 뭐 친구 정유라 친구 아버지한테 뭐 가방 해주고 4천만 그뭐 현대 납품해주고 가방 샤넬백 받고 4천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모한 것일까? 네. 그러면 최순실이 이번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우고 지금 여태까지 영예일 때나 네. 유경재단 이사장이나 영남대 이사장일 때보다 네. 지금 한국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최순실이 그러면 옛날에 하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습성 이야기했잖아요. 네. 얼마나 이렇게 이 시세 말로 땡겼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 돈을 다 어디에 누구 명의로 해놨을까? 아하.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차명이나 가명에 네.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특검이 지금 저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네.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된 두 재단이나 네. 특정 재벌하고의 관계 이외에 많은 어떤 측면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네. 의식한 거라 봅니다. 지금 뭐 최태민 일가까지는 정조준하는데 특검이요. 사실 최태민 일가와 박 대통령의 이제 관계가 시작된 것은 1974년 유경수 여사 서거 때부터가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최태민의 아들의 이제 증언인데 그 조순재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당시 최태민 아들이 인천에 거주했는데 최태민은 집도 사주고 돈도 풍족하게 쥐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번씩 손주들에게 과자값이라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어 주변에 지켜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당시 1970년대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냥 준대요. 이거 과자값이야. 소위 지금 말하자면 이거 껌값이야. 껌 사 먹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대요. 최태민 씨 별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타고난 사기꾼, 네. 최면술사, 네. 흰 양복의 백구두, 아하. 오만불손한 사람, 뭐 이런 별명들이 쫙 있어요. 네. 이 사람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요 돈 험하게 번 사람들은 힘들게 번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돈을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공돈이나 돈을 쓰는 개념이 없거나 네. 이럴 때 저렇게 돈을 쓰는 거지. 네. 우리나라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구두쇠예요.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좀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최순실 씨가 돈을 쓸 때 네. 아주 철저하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확인한다. 네. 돈을 얼마나 현찰로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돈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곧 최순실 씨가 지금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런 거지만 네. 최태민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것은 네. 눈먼 돈들이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밖에 볼 수가 네. 없는 거죠.